옛날 부모님들은 많이 먹어야 쑥쑥 크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살이 키가 된다든지 저러다가 키가 크면 괜찮아지겠지 하시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소아비만을 자초하는데요. 소아비만은 성인들의 비만보다 더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비만하면은 올해 어른들, 특히 여성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소아비만은 아주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소아비만의 원인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지방세포수가 증가하거나 크기가 커져 피하층과 체조직에 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소아비만은 보통 유아기에서 사춘기까지의 비만을 말하며 지방세포의 크기만 커지는 성인 비만과는 달리 지방세포의 수도 증가합니다. 게다가 성장이 빨라 세포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다 일단 생긴 지방세포는 살이 빠져도 줄어들지 않아 성인이 된 후에 다시 살찔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아비만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는 영아기, 5, 6세, 사춘기인데요. 3분의 1 이상은 유아기에 나타나며 반수 이상은 6세 이전에 나타납니다. 신생아 및 영아기에 발생한 비만의 경우는 주로 지방세포수가 증가하여 생기고 이후 사춘기까지는 주로 세포의 크기가 커져서 생깁니다. 유아기 비만은 돌이 지나면 운동이 활발해져서 소실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는 비만이 계속되거나 일단 와해되었다가 학교에 들어간 후에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비만 유무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을까요? 피하지방의 두께를 측정해 본다든지 아니면 공식이나 검사 장비를 통해서 비만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해서 자기 아이의 또래나 같은 성별의 같은 또래의 평균 체중보다 우리 아이가 20% 정도 더 많이 나간다면 일단 비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아비만의 원인 중 특정한 질병에 의한 징후성 비만은 1% 미만에 불과하고 특별한 병 없이 식품의 과다 섭취와 활동량의 부족, 잘못된 식습관, 심리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만해지는 단순성 비만이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달라진 식습관, 생활습관으로 인해 유전적인 요인보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비만이 가중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소아비만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아비만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드물게는 어떤 질병이나 또는 질병의 후유증으로 비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부모 두 사람 다 비만인 경우에는 80% 정도, 그리고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비만인 경우에는 40% 정도에서 그 자녀들이 비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가 다 야유인 경우에는 그 확률은 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비만인 경우에 자식이 그만큼 비만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경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과 관련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요즘 아이들은 많이 먹는 데 비해서 활동량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만큼 비만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어린이들은 집안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학원을 많이 다니고 그래서 TV 시청을 한다든지 비디오를 본다든지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하면서 또 간식을 먹게 되고 그래서 몸 체내에 필요 없는 잉여 칼로리를 많이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만큼 움직이는 활동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더 비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이나 고독이나 이런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혹시가는 습관이 생겨서 비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화비만이 갖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만하다는 것은 몸에 그만큼 기름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은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또는 동맥경화 이런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어릴 때 비만인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이 될 확률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 10명 중에 3명 이상이 비만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비만한 아동의 3명 이상, 10명 중 3명 이상이 벌써 그런 성인병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먹었는데 옆으로 많이 간다는 것은 그만큼 키로 가는 것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중한 체중으로 인해서 무릎이나 척추 이런 곳에 무리가 가서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뚱뚱하면 친구들이 많이 놀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나 정서적 불안감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학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한참 자라는 시기에 올바른 정서 함량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과는 달리 키가 계속 자라면서 비만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지 말고 유지만 해줘도 소화비만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소화비만의 치료 목적은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적절한 식품 섭취 방법과 운동을 습관화시키는 행동 수정을 통하여 바람직한 체중을 평생 동안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소화비만의 원인은 특정한 원인 질병에 의한 징후성 비만이 1% 미만에 불과하고, 식품의 과다 섭취와 활동량의 부족, 잘못된 식습관, 심리적인 요인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단순성 비만이 대부분이므로 식사요법과 함께 운동요법, 행동요법의 다각적인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체중 조절 방법입니다. 특히 소화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소화비만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러한 소화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어린이들한테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만의 원인이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치료도 간단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 됩니다. 하지만 한참 자라는 나이에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음식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성장이나 정서의 발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많이 줄이는 것보다는 칼로리를 줄이도록 식단을 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외식을 자주 한다라든지 아니면 패스트푸드점에 자주 데리고 와서 간식을 사 먹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다라고 느끼는 것이 머리에 도달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빨리 먹는 아이들은 그만큼 더 과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천천히 먹는 식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폭발적인 힘을 단시간 내에 쓰는 운동보다는 서서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붉은 근육과 흰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흰 근육들은 순발력과 관련이 되는 근육입니다. 하지만 붉은 근육은 지구력과 관계가 되는데, 붉은 근육들이 운동을 해서 열이 나면 지방에서 에너지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라든지 이런 가벼운 운동들을 30분 이상 1시간 정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운동이라는 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또래들이 같이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같이 데리고 하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들을 찾아서
가족들이 같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방에서는 비만이 몸 안에 습담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폐나 비위나 신장의 기능에 이상이 왔을 때 몸의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서 습담이 많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약으로 이런 실조된 장부의 기능들을 도와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요법으로는 식욕을 억제하는 이침요법, 그리고 대사를 증진시키는 채침요법, 그리고 특정 국소 부위에 지방을 연소시키는 지방분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침을 맞기 싫어하는데 경락 마사지를 통해서 통증 없이 특정 부위에 순환을 증진시켜서 살을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왕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왕요법은 진공정혈요법이라고 하는데 국소의 음압을 이용해서 국소의 그 대사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향기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비만의 원인이 심리적인 것에서 왔다면 체면요법을 통해서 그 원인이 된 그 원인을 밝혀서 치료를 해주거나 아니면 잘못된 식습관을 교정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아비만은 미용상의 이유가 아니라 장래를 위한 예방과 치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혼자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어렵겠죠.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면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식사와 간식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등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가 보는 앞에서 군것질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프지 않았음에도 맛있게 간식을 먹는 엄마의 모습에서 자제력을 잃고 덩달아 먹어서 많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해서 스스로 목표 시간을 정하게 한 후에 실행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목표량을 달성했을 때 칭찬이나 포장을 해줌으로써 아동 스스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운동을 함께 합니다. 아침에 아빠와 함께 조깅을 하거나 저녁 식사 후에 온 가족이 45분 정도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요법도 살펴볼까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변화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스낵을 안 먹겠다라기보다는 자기 전에 아이스크림 대신 한 조각의 과일로 대체한다든지 방과 후에는 저녁 먹고 TV 시청보다는 자전거 타기라든지 운동이나 취미 등으로 육체적 활동을 높이도록 합니다.
소아비만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올바른 부모님의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부모님들이 그러한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간식을 잘 챙겨준다든지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주고 저녁 먹고 간식 주고 학원 가기 전에 간식 주고 갔다 오면 간식 주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많은 간식을 주는 것들이 자녀들의 비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일례로 비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 중에 자기 아이는 뚱뚱한데도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별로 먹는 게 없다. 그냥 학원 가기 전에 햄버거 세트 하나 사주고 학원 갔다 오고서 치킨 세트 하나 사주고 그거밖에 먹는 게 없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칼로리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면은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소아비만을 치료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기가 소요되나요? 예, 사람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뚱뚱한 사람일수록 그 체중을 감량시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단시간 내에 빠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유지하는데 얼마 동안 유지를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량한 체중이 내 몸의 적정한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몸이 인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교정한 습관을 그대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생활 속에서 적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혼자서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이제 그 생활 습관대로 집에서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요현상 없이 감량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아비만은 비단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소아비만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관심 속에서 자녀들이 도움받을 곳이 없게 되면은 이 정신적인 문제 야기와 폭식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문제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셔야겠죠. 지금 바로 우리 아이는 소아비만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